이제 비가 그치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하루에 짧게 한 5분씩이라도 숨을 돌리고 쉬면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를 이끄는가, 무엇이 나를 이끄는가, 이 질문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를 일으키고 나를 일깨워주게 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결국 마음에 관한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리 간단치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일단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작용되는가 하는 문제죠. 마음의 작동 원리를 그 기본적인 개념의 차원에서나마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생동감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다시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일깨워줄 수 있는 그 언어적인 활동은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두 번째 문제까지 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또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의 문제, 마음의 작동 원리와 그 기본적인 개념의 차원에서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적인 훈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도 한번 해보고요. 또 문학치료의 관점에서는 눈 내리는 날 숲가에 멈춰서서라고 하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감상하시면서 내가 나의 마음에 감춰놨던 그 오래된 깊은 약속은 내가 잊은 적이 있는가?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그런 문제도 떠올리면서 회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나를 이끄는가 이 문제는요, 마음의 작용이라든가 작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그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1차적인 순서가 될 겁니다. 뭐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라도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를 이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내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 관습대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마음이 지치고 피로해지기 쉽기 때문에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대한 학문으로는 심리학이 있는데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뭐 한 100여 년이 조금 넘게 된 역사가 그렇게 짧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 심리학과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수천 년 동안 마음에 대해서 이미 체계화시킨 뭐 이론서도 있고 명상 수행적인 관점에서는 마음에 대한 전문적인 수행체계가 이미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의 마음의 체계적인 이론이라든가 그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전개되어 온 불교 심리학, 그 중에서도 아비달마의 이론적인 체계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그 개념적인 체계도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법구경의 제일 첫 장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모든 것은 마음이 이끌고 모든 것에 마음이 앞서간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정신활동의 대표로서 한 단어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디테일한 우리 세부적인 마음 작용을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 말로서만은 좀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가장 초보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자면은 일단은 대상을 따라서 일어나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라는 게 뭐 사물, 인물 다 포괄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내 내면에 있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것이 마음인데 심이라든가 의라든가 식, 뭐 빨려로 하자면은 찢다, 마노, 윈냐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빨려는 불교의 명상 체계를 확립한 그 언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에서도 볼 수가 없는 그 수행의 용어가 아비달마 같은 경우는 빨려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어를 구별해서 쓰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 심, 찢다, 의, 마노라든가 식, 알식이죠. 윈냐나라고 하는가 이런 것을 너무 세세하게 구별을 하시지는 마시고요. 이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대상이 있다.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로 마음은 항상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항상 어딘가에 가 있고 그 어딘가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대상을 따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속성으로서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 5만 가지 생각이 막 동시에 일어나서 거기에 휘말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대한 환상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머물렀다가 다음 대상으로 선호 관계로 이어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의식의 흐름, 윈냐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마음이지 마음이 동시에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고요. 찰나적으로 미웠다가 찰나적으로 좋아하고 다시 또 찰나적으로 미워하고 하는 이 번갈아 가는 마음의 이동의 흐름이 있는 것이지 동시에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 수 있는 게 마음이다. 대상을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 그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이런 네 가지 간단한 마음에 대한 명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걸 수행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체험적인 관점에서 명료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작용이라든가 이런 마음의 속성 또 마음의 본성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 또는 뭐 시, 비, 옳냐 그르냐 미추, 아름답냐 추하냐 이런 것을 떠난 기능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마음은 대상 따라 그냥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선악, 미추, 시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마음의 본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것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서 들어와서 꽂히고 내 마음에 불이 켜지고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보자면은 뇌신경이 발화한다, 또 점화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 악, 미추, 시비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현재 그 대상에 가 있지 않을 때는요, 봐도 볼 수가 없고요, 들려도 들을 수가 없고요, 어떤 감촉이 있어도 감촉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의 순간에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양을 봤는데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을 때는 모양을 봐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소리가 들려도 마음이 그 순간에 다른 데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에만 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봐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에만 가 있다. 대상을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 안에 있던 바깥에 있는 대상이든 간에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철저하게 마음의 자신의 내면에서 먼저 개념적인 차원에서라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를 이끌고 일깨워주는 것이 마음이라고 할 때 처음에 마음이 일어나는 바로 그 1차적인 작용을 마나스카라라고 하는 이 빨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자어로는 착의, 마음의 일어남 이런 문제인데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바깥에 어떤 소리가 있고 보이고 어떤 감촉이 느껴지면은 무자각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반사신경 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소리가 나오면 확 돌리고 보고 이런 식으로 잠깐씩 무자각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마음을 거기에다가 잠깐 두게 돼요. 이게 마나시카라입니다. 그러니까 마나시카라는 모든 동물들이 마음을 일으키는데 필수적인 1차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첫 단계로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나시카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를 이끌어주는 그 마음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단계는 위따까라고 해요. 이것도 빨리어인데요. 일으킨 생각을 말합니다. 한자어로는 찾을 심자를 쓰는데요. 처음에 일으킨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언어,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대상을 딱 봤을 때 뭐 주의가 처음 딱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저것이 뭐지 하고 이렇게 호기심을 발동하면서 그 대상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번뜩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이 그릇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바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처음으로 마음이 대상을 따라서 일어날 때 가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고유어로 마음을 친다, 가슴을 친다, 내 가슴에 와 닿는다, 내 가슴을 때린다, 또 내 마음에 진동을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딱 대상을 보고 일으킨 생각이라든가 처음으로 어떻게 떠올려지게 되는 어떤 언어, 이것을 바로 윗닦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있어야 내 마음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비로소 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그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윗자라라고 하는 단계는요, 이제 거기에 좀 더 오래도록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바로 그 상태예요. 한자로는 사라고 하는데 지속적인 고찰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윗자라가요, 대상에 지속적인 주의를 두고 몰두하는 단계예요. 이때는요, 거기에 일어난 생각이라든가 어떤 대상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몰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삼매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죠. 따라서 처음에 마나시카라로 주의를 얼른 감각적으로 무자각적으로 반사신경적으로 두다가 그 다음에 윗닦아로서 이게 뭐지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윗자라에서 오래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속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는 상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요, 윗닦아는 처음으로 일으킨 생각으로 진입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마치 벌이 향기를 따라 꽃을 향해서 그 향기를 따라서 쭉 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윗자라는 이제 정착을 해서 그 언어라든가 그 생각에 그 대상의 꽃 위에서 윙윙대고 계속 문지르면서 그 주변에서 맴돌면서 오래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으킨 생각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에 주목해서 오래도록 그것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1차적인 1단계의 선정, 삼매 상태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은 일종의 언어적인 작용이거든요. 이 언어적인 작용 자체가 삼매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그 생각을 언어적인 차원에서 표현을 한다거나 언어적으로 사유를 하는 것은요, 집중적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이끌어주는 이 마음작용 중에서 마나시카라나 윗닦아, 윗자라를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실제로 이 종소리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종을 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종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반사적으로 동물처럼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첫 진입이 마나시카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소리네 하고 어떤 이 언어가 생각이 났다거나 이 언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도 종소리하고 딱 이렇게 감각적으로 지각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벌이 향기를 따라서 꽃 위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 진입 단계, 이런 생각의 첫 단계, 이게 바로 윗닦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종소리네 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울림소리가 지속적으로 엥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울려나가면서 그 대상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기울이고 있는 이 상태, 마음이 좀 고요해지죠. 이 상태가 윗자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종소리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고요하다, 좋다, 또는 편안하다, 또는 이것이 행복이다, 평온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삼매와 집중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정의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내면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자각하기가 좀 어렵다면 언어적인 그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것인데, 제가 소리를 한번 쳐볼 테니까 제가 언어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여기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종소리를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듣기 바랍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종소리가 사라졌음을 느끼기 바랍니다. 자, 이 단계가 대상이 사라진 순간이에요. 이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은 마음은 또 대상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이쪽으로 데려오세요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소리에 집중을 하고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올 수 있는 하나의 지시어를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언어에 따라서 마음을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흡도 항상 우리가 하고 있지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라 했을 때는 호흡에가 마음이 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에도 호흡으로 갔다가 언어의 지시작용에 의해서 종소리, 첫 종소리, 그 다음에 종소리의 중간 울림, 그리고 다시 호흡, 이런 식으로 마음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이 마음의 세부적인 그 디테일한 마음의 작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만큼 이 마음의 세부적인 진동의 그 프로세스 과정은 굉장히 섬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어적인 작용에 의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그 마음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작용이나 작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면은 안에 있는 내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생각이든 바깥에 있는 대상이든 간에 내 마음이 거기에 접촉이 돼서 일으켜지는 어떤 생각이나 언어들, 그것들이 내 마음을 이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게 되는 이 말이나 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실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눈 내리는 날 숲가에 멈춰서서라고 하는 이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속으로 또는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시면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내리는 날 숲가에 멈춰서서, 로버트 프로스트. 이게 누구의 숲인지 나는 알 것도 같다. 하기야 그의 집은 마을에 있지만 눈 덮인 그의 숲을 보느라고 내가 여기 멈춰 서 있는 걸 그는 모를 것이다. 내 조랑말은 농가 하나 안 보이는 곳에 1년 중 가장 어두운 밤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걸 이상히 여길 것이다. 무슨 착오라도 일으킨 게 아니냐는 듯 말은 목방울을 흔들어 본다. 방울 소리 외에는 솔솔 부는 바람과 솜처럼 부드러운 눈 내리는 소리뿐. 숲은 어둡고 깊고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잠자기 전에 몇십 리를 더 가야 한다. 잠자기 전에 몇십 리를 더 가야 한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그다지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이 언어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접촉이 돼서 어떤 가슴의 진동이라든가 가슴을 친다거나 가슴에 와 닿았을 때, 그것이 오랫도록 좀 지속이 됐을 때는 이미 마나시카라 위따까 위짜라의 상태가 진행이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적 작용에 의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나를 이끌게 하고 나를 일깨워주는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눈 내리는 날 어두운 밤 숲과 호수 사이에 조랑말과 함께 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숲은 어둡고 깊고 아름답지만 잠들기 전에 나는 몇십 리를 더 가야만 합니다. 가슴 깊이 간직해둔 약속이 있다면 당신이 꺼내서 이제는 지켜야 할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내 안의 약속이라는 생각과 말을 떠올려 보고 거기에 머물러 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서 진행되었던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나스카라 위타카 위짜라의 마음 작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언어 작용에 의한 산매라든가 집중,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언어가 나를 이끌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깨어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나를 이끄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고 일깨워주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다뤄봤는데요. 이 마음 작동 원리라든가 기본 개념을 빨리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전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언어적인 활동이 나를 이끌게 하고 나를 일깨워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트의 눈 내리는 날 숲가에 멈춰서서 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잊혀졌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함께 떠올려 보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누가 나를 이끄는가를 실전적인 차원에서 언어적인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